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느 동을 알아볼 예정인가요? 산남동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산남동의 아파트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 초반대를 아파트를 보니까 5개의 브랜드만 나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15년도까지 상승기였고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락기를 보였습니다. 다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기였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보실까요? 현진 에버빌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 저점으로 2억 2천만 원대, 2014년도 고점으로 3억 1천만 원대, 2022년 3억 2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계약 건수 21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2,600만 원대. 2015년 계약 건수 25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900만 원대로 약 8,2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9년 계약 건수 19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4,100만 원대로 금액이 다시 약 6,7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2022년 계약 건수 17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2,600만 원대로 금액이 다시 8,4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상황으로 보니 19년도 하반기 10월 이후 거래량이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늘었지만 2021년도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계속 올라가면은 못 살 거라는 그런 심리로 급하게 매입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동의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2020년 5월에 2억 6천만 원 매매를 해서 2022년 10월에 3억 1,8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5억 8천만 원의 수익을 보셨네요. 갭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수익을 꽤 많이 올리셨네요. 거래량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아직 팔고 나가신 분들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많은 거래량에 비해 아직 팔고 나간 분들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아파트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앞으로 나올 매물들이 상당할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실까요?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09년 저점으로 2억 1천만 원대, 2015년 고점으로 3억 2천만 원대, 2022년 3억 5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거래 건수 26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1,3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20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원대로 약 1억 700만 원이 올라갔고요. 2019년 거래 건수 24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5,800만 원대로 약 6,1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25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5,900만 원대로 약 1억 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19년도 10월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특히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들어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거래 현황을 보면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3동 하나만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3억에 매입을 하셔서 2021년 8월 3억 9,3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9,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네요. 전문적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봤었는데요. 실제 거래 현황을 보니 매매 타이밍을 잘 잡고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크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문적으로 갭 투자하셨던 분들의 매매 타이밍과는 약간 어긋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원 칸타빌 1차 아파트입니다. 2009년 저점으로 2억 1천만 원대, 2015년 고점으로 3억 1천만 원대, 2022년 3억 6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계약 건수 36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1,7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23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1,500만 원대로 약 9,700만 원이 올랐습니다. 2019년 거래 건수 35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5,700만 원대로 약 5,7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18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6,300만 원대로 약 1억 500만 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수 보여지는 아파트입니다.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억 6,800만 원에 매매를 하셨고 2022년 6월에 3억 7,300만 원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1억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전세 양상이 특이하네요. 2020년 5월 2억 6,800만 원에 매매를 하면서 2억 4천만 원의 전세를 놨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전세가 3억 3천만 원에 들어오면서 매매가보다 전세 금액이 6,200만 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보이고 실거주를 하면서 매매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전세 없이 매매만 있는 건들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수익을 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황표를 보시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저점으로 2억 2천만 원대, 2014년 고점으로 3억 원대, 2022년 3억 3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거래 건수 23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2,400만 원대. 2014년 거래 건수 32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600만 원대로 약 8,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 거래 건수 25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3,300만 원대로 약 7,3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11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3,200만 원대로 약 9,900만 원 정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의 거래량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고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갭 투자가 조금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기 거래 현황을 보면 특이점이 좀 보이진 않지만 201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2억 1,500만 원에 매매를 해서 2021년 8월에 3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네요. 근데 21년 8월 달에 매입하신 분이 바로 전세를 놔서 이분이 갭 투자가 들어온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을 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퀸다운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 저점으로 2억 2천만 원대, 2015년도 고점으로 3억 원대, 2022년 3억 3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프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2015년도를 고점으로 봤을 때 2022년도도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한데 산남동은 다른 곳과 다르게 2022년도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거래 건수 24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2,3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18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원대로 약 7,700만 원이 올랐습니다. 2019년 거래 건수 10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3,900만 원대로 약 6,100만 원 정도 내려갔고요. 2022년 거래 건수 22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3천만 원대로 약 9,1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를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0월 이후에는 별다른 의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을 보실까요? 여기 단기 거래 현황을 보면 1억 이상의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없어 보이지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지키셔서 적당한 수익을 보시고 빠지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갭 투자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2019년 10월부터 매매하신 분들과 2021년 1월부터 6월달까지 매매하셨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은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2년 7, 8월 경에 매매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남기셨던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액은 크게 남기진 않으셨지만 갭 투자를 하셨던 기간이 괜찮은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4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해서 2022년 5월 3억 1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2년 동안 6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107동은 2020년 5월 2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해서 2022년 5월 3억 2,9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2년 동안 7,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매입 기간과 매도 기간도 너무 좋지 않아요? 딱 보유 기간 2년만 가지고 바로 매매를 하셨으니까요. 확실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찍는 이유도 그때 사셔서 파셨으면 괜찮은 수익을 얻으셨을 건데 2021년도나 22년도에
투자자들이 팔고 빠져나온 물건을 다시 매입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남동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어디를 알아볼 예정인가요? 사촌동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